안녕하세요, 욱입니다. 오늘은 삼국지 뇌피셜 시간인데요. 삼국지 뇌피셜 시간에는 삼국지를 읽으며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나 실제와 달랐을 것 같은 부분들을 추측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삼국지 뇌피셜은 유비표왕설입니다. 성격 좋고 순하기만 할 것 같던 유비가 무력이 가장 세다니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시죠? 그러면 유비표왕설의 근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표왕설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도원결이라고 하면 유비, 장비, 관우가 복숭아나무 아래서 의형제를 맺은 일화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장비야 유비, 관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다고 하지만 관우는 유비보다 실제로 나이가 많고 자존심도 상당히 강한 캐릭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유비는 이런 관우를 어떻게 누르고 의형제를 맺었나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유비가 실제로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무력이 강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사납고 자존심도 강하고 무력도 삼국지 내에서 탑급인 관우와 장비가 머리를 조아리고 유비를 형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유비가 무력이 강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비가 무력이 강했다면 납득이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 근거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유비는 자웅일대검이라는 쌍검을 사용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쌍검, 즉 이도류를 사용하려면 기회에 가까운 무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단 양손을 자유자재로 놀릴 줄 알아야 하고 한쪽의 움직임에 따라 반대쪽의 몸의 균형도 맞춰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실제로 말을 타고 전장에 나가게 되면 쌍검술은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허벅지 힘으로 말을 붙잡고 양손은 칼을 휘두르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엄청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비는 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설에서 관우와 장비가 여포와 싸우고 있을 때 자웅일대검을 든 유비가 덤벼들자 여포가 급히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를 보면 실제로 유비가 자웅일대검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유비는 팔이 무릎까지 내려왔다고 묘사되고 있는데 이런 피지컬에 쌍검을 들고 휘둘렀다면 삼국지 내 최고 무력인 여포도 무서워할 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입니다. 삼고초려란 유비가 제갈량을 데려오기 위해 3번이나 찾아가니라를 뜻하는데요. 이때 유비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상당히 화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가을에 찾아가게 되는데 이때는 동자 한 명이 제갈량의 집을 지키고 있고 제갈량은 여행을 떠나고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겨울에 찾아갔을 때에도 제갈량은 집을 비웠고 그의 가족들만 보고 오게 됩니다. 이후 봄에 3번째 찾아갔을 때에는 제갈량은 낮잠을 자고 있었고 유비는 제갈량의 낮잠을 기다리며 이후 제갈량이 깨어나자 정식으로 예를 표하고 제갈량을 데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제갈량은 무명의 모사도 아니었고 수경선생이라는 사마위 밑에서 교육을 받아 와룡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있는 호걸들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비록 당시 촉군의 모사 서서가 제갈량을 유비에게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제갈량 정도의 스펙이면 유비군이 아니라 조조군 그리고 손건군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스펙이었습니다. 당시 제갈량과 더불어 투탑이었던 방통이 위군과 오군을 왔다 갔다 한 점과 서서가 위군에게 스카웃된 점을 보았을 때 당시 제갈량의 몸값은 엄청났을 겁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처음부터 끝까지 촉군의 모사 역할을 꾸준히 이행합니다. 결국 이는 하나의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삼고초려 당시 화가 난 유비가 제갈량을 무력으로 협박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유비가 찾아왔을 때는 어안이 벙벙하였을 것이고 두 번째 찾아왔을 때는 두려웠을 것이고 세 번째 찾아왔을 때는 본인의 운명을 알아버렸을 것입니다. 쌍검을 휘두르는 화가 난 사내가 큰 창을 들고 다니는 2명의 동생과 3번이나 찾아오니 두렵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유비가 무력이 강력해서 모두를 협박했다고 하면 삼국지에서 의문이 풀리는 지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마지막 사례, 유비의 아내가 되는 손건의 동생 손상향입니다. 손상향의 경우 손건의 동생으로 상당히 와일드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 탓에 손건도 동생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하지만 손상향은 정략 결혼으로 인해 유비의 아내가 된 후 유비에게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는 하나의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유비의 무력과 와일드함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유비의 강력한 무력과 와일드함에 기선제압을 당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위에서 이야기한 사례들은 전부 우스갯소리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일 부분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으나 삼국지 팬들이 만들어낸 기마 쌍검술에 대한 설명과 유비의 무력에 관한 설명들은 유비표왕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국지 뇌피셜이 결국 사람들의 삼국지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삼국지 뇌피셜 유비표왕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